자, 이제 브로콜리 펀치 3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 그 내용 알겠지? 여기까지 이제 해결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해결하러. 자, 자, 박광석 할아버지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이제 공동체적인 인물을 볼 수도 있고, 인물이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문제 해결을 제시한 건 여자친구도 아니고, 안필순 할머니도 아니고, 박광석 할아버지가 문제 해결력. 요새 IB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문제 해결력이지. 문제 해결력. 그래서 문제 해결 제시가 박광석 할아버지다라는 거. 내일 산에 가자라는 거. 이 산의 공간적 의미 뭐겠어? 문제 해결 장소. 문제 해결 장소가 저 산이겠지. 산. 산이라는 공간의 의미가 무엇이냐? 문제 해결 장소. 가서 이것저것 아무튼 하면 잘 낫는데 뭐가? 병이, 무슨 병이? 내적 갈등이, 이 안에 있는 고뇌들이 내일 같이 가자, 가보자, 응?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이거? 여자친구 얘기하는 거야. 여친인데 누굽니까? 이게 서술자. 1인칭 주인공이야, 관찰자야? 관찰자 시점. 기억나지? 박광석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거야. 내일 같이 가자, 응? 가보자, 응? 이렇게 여자친구처럼 지금은 푹 자고 내일 다 같이 가보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공동체 의식. 이게 왜 중요하다? 저게 결국에 주제 해결책이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협심에서 하자라는 거고, 사회 문제 해결은 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다.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주제. 사회 문제, 개인 문제를 넘어서서 모든 사회 문제는 공동체 의식이 해결할 수 있다. 원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미심쩍었다. 나는 어둠 속, 여자친구는 어둠 속에서 이 어둠이 왜 나올까 자꾸. 이 약간 검은색 바탕인 거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침울한 원준의 내면을 상징할 수 있어, 이거. 내면 심리야, 항상. 원준의 내면이 아직까지 검은색이라. 이게 문학이 원래 이러는 거야. 괜히 어둠 속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인물의 심리야. 외지가 항상 남발돼야 돼. 왜 그럴까? 왜 어둠일까? 그러면 원준의 심리가 아직까지 어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어둠 속에서 원준의 브로콜리를 더듬어 잡았다. 중요한 거. 이 더듬어 잡았다라는 이 행위도 간접 제시고, 이거는 위로 혹은 공감, 이런 것이 더듬다라는 행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촉각적 이미지일 수 있고, 그래서 이 더듬다라는 행위도 문제화 될 수 있는 거야. 더듬어 잡았다. 두텁고 미지근한 줄기 밑에서, 자, 촉각, 미지근한 두근두근 물이 지나가는 것이 느꼈다라는 거. 자, 어렵다, 이거. 두근두근은 음성 상징을 맞는데, 물 동그라미 친다. 물은 뭐냐면 마음이야,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구체적으로 본 게 물이라고 볼 수 있어, 물. 그러니까 이 안에 물, 마음이 지나가는 걸 마음을 느꼈다야. 더듬어서 브로콜리 안에 있는 수분이 있겠지? 그 물이 지나간다. 그 물은 원준의 마음을 느꼈다를 물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물 중요한 단어야. 이 물은 브로콜리를 한 바퀴 돌아 나와 원준이 어디로 갈까? 미움이나 분노를 만드는 그런 곳으로 흘러가서 고일까? 거기에 맑게 섞여들면 조금 묽어질 수 있을까? 자, 이 물이 다 뭐 하는 거니? 순수하게 모든 미움이나 분노의 감정들을 희석시킬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그 상징적인 게 물이라는 게 있지. 미움이나 분노를 없앨 수 있는 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묽어질 수 있을까가 바람이겠지. 줄어들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감각적 제시라는 것은 원준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 같은 것들을 감각적, 시각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감각적이라고 보는 거고, 원준 타인의 내면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표면적 접촉을 통해, 표면적 더듬어라는 행위, 표면 접촉을 통해서 이해하려는 환상적인 요소다. 여기도 환상적인 요소다. 비현실적이지. 물을 느꼈다라는 거니까. 묽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지. 나는 오래오래 브로콜리를 쓰다듬고 매만졌다. 그래서 김종삼 시인의 여기 연기 썼다. 묵화라는 게 있어. 할머니가 소가 농사를 짓고 할머니와 함께 돌아오면서 할머니가 소의 잔등 목덜미에다가 손을 얹는 그런 묵화, 즉 서해로, 먹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묵화인데, 할머니와 소의 공감이야. 서로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묵화라는 시도 너희가 꼭 한번 봐주길 바란다.
알겠니? 여기에도 같이 연계되는 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서로 교감의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대단히 막 거기서 막 여자친구가 떠벌리거나 할 수 있어 하지 않지 그냥. 그지? 박광서 할아버지가 산에 가면 된대. 그리고 교감하는 걸로 자기 친구를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 아주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내 손끝에도 푸른 색채어겠지? 그러니까 색채어고 시각적이고 색채 이미지도 가능하다. 푸른. 물이 드는 것만 같아. 내내 뱃속이 저릿저릿했다. 요거 저릿저릿했다. 요것도 뭐냐면 공감 이해해가지고 좋았다라는 긍정적인 단어겠지. 이것도 음성상징어. 그러니까 음성상징어를 자주 쓰는 이유도 뭐다? 생동감 있게 표현하려고 문학적 표현에서 음성상징어를 되게 많이 씁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은 교감하니까 내 마음도 찌릿찌릿했다라는 뜻인 거겠죠. 그래서 푸른 물이 드는 것만 같아 내내 배 저릿저릿했다. 촉각적 심상도 있다라는 거야. 저릿저릿은 촉각이고 푸르는 시각이고 감각적이다. 푸르는 시각이고 저릿저릿은 촉각이다. 됐니? 그리고 감정이 통했다라는 거, 공감하고 이해했다라는 거,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이제 표현상 특징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표현적 접촉 이런 것들. 그리고 김종삼 씨의 묵화라는 시도 한번 아니면 너희가 네이버에 찾아보면 돼. 유튜브나. 그래서 한 1분만 투자하면 어떤 작품, 연계된 작품, 쓰다듬다의 의미가 잘 드러나는 그런 작품들을 꼭 알아두길 바란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원준을 위로 나의 모습. 원준의 긴 말을 들어준 것도, 그러니까 주 행동이 첫 번째는 원준의 긴 말을 들어준 거. 이게 너희가 나중에 너희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줄지 너희가 모르겠지만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줄 때 좋은 행동들을 미리 예시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첫 번째가 긴 말을 경청해 주는 거. 그래서 경청이 제일 좋은 위로라고 하죠. 원준이 마음에 섣불리 조언했어 안 했어? 섣불리 조언하지 않았다가 중요해. 섣불리 조언하지 않았어. 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야 브로콜리 잘라버려. 뭐 이렇게 안 했어. 섣불리 조언하지 않았어. 주변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어. 주변인. 박광석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노래 부르면 된대라고 했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 게 아니라 박광석 할아버지의 문제 해결 방식을 전달했어. 째째한 내용일치 문제. 뭐라고? 째째한 내용일치 문제. 째째한. 항상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비교를 꼼꼼하게 한다. 비교를 꼼꼼하게 한다. 알겠니? 이런 습관 없으면 공부 열심히 하고 틀려온다, 이거. 이런 습관 있어야 돼. 원준을 아끼는 마음을 쓰다듬었다, 매만져줬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의미적으로 여자친구가 했던 내용이야. 이거 선택지 나올 수 있겠지, 지금 1, 2, 3, 4, 5번에. 그치? 자, 그 다음. 서술 방식이 뭐냐면, 붕어처럼이라는 비유적, 그러니까 지규를 쓴 거지. 지규했으니까, 붕어. 이렇게 붕어. 입만 뻥긋뻥긋. 슬픈 풀냄새. 후각적, 시각적, 촉각적. 후각적, 시각적, 촉각적 다양한 감각,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표현했다라는 거. 내가 항상 저랬지. 항상 말했지. 하나의 구절이 있을 때 내용적 이해와 얘의 표현 형식적 이해 두 마리 토끼를 항상 같이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용적 이해, 형식적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해하는 원리를 알아라는 뜻인 거지. 이해하는 원리를 이렇게 됐다라는 거. 꼭 이해하고 기억하고 암기하는 건 너희들의 몫이야. 인출할 줄 알아야 돼. 주입만 하면 사라진다. 인출하고 왜 그런가도 알아내야 공부를 깊게 하는 거야. 뭐지 왜지 주입 인출. 그 다음 지금 위기 부분이라는 거 중요하다. 발단 전개는 줄거리 나왔고 지금 아직도 위기야. 원주는 미워하지도 않는 사람을 미워하며 때를 피하는 생각 계속하다 보니 오른손이 되어버려서 말았다라는 것이 지금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절정 들어간다. 이제 위기 절정에서 절정. 위기가 끝난 거고 절정 들어갑니다. 다음날 정오쯤에 등산로 이제 산으로 가는 거지. 그럴 때 시간의 흐름, 당연히 이건 시간의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 역순행 과정이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등산로 입구에서 만난 나, 원준, 안필순 할머니, 박광수 할아버지. 말자는 없어. 말자 죽었어. 앵무새는. 산을 오르던 도중에 울타리 넘고 풀숲을 헤쳐 낭떠러지가 있는 곳에 다다른다. 그러니까 낭떠러지가 산에서 더욱더 구체적인 거지. 낭떠러지가 있는 산. 그러니까 어렵게 지나가서 자리를 잡고 음식을 차린 후에 박광수 할아버지가 원준이 갑자기 노래를 시키자. 노래 중요하지. 문제 해결의 매개체. 노래, 문제 해결의 매개체. 원준은 당황하지. 처음부터 뭐 노래해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상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당황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당연히 그런 거. 근데 노래가 가장 중요한 마음의 응어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노래. 그래 너희가 노래방 가는 건가? 자, 원준이 우물쭈물하는 동안에 당연히 간접제시, 당황했다는 심리를 알려주는 간접제시, 직접제시, 간접제시. 항상 직접제시, 간접제시, 직접제시, 간접제시. 이거는 간접제시. 나는 원준의 브로콜리에 둘둘 음성상징어, 그러니까 너네 음성상징어 할 때 의태어인지 의성어인지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저게 모양인지 소리인지도 알아내야 되는 거고, 음성상징어 항상 품사가 뭐라고 했어? 품사가 부사야 얘. 부사다 품사. 부사야 품사는. 가만 어떤 수건을 벗겨냈다. 자, 이것도 왜 행동일까 이것도? 원래는 둘둘 왜가 뭐 참 창피하잖아. 이거 브로콜리 갖고 가면 이거 사람들이 산에 올라갈 때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둘 감았는데 이거를 왜 펼칠까? 그 왜, 이유, 심리. 그것은 바로 속마음을 솔직하게 하기 위해서다.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지. 내적 갈등을 숨기면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지? 솔직하게 내가 너희들 국어 능력도 등급이 몇 등급이야? 문해력 속이기 몇 등급이야? 몇 점이야? 백분위가 얼마가 되니? 너 어휘 얼마큼 하니? 솔직하게 드러내렴. 그래야 내 해결을 한다. 그리고 솔직함이 둘둘 감았던 수건을 벗겨내는 행위가 솔직이야. 솔직. 햇빛 아래서 보아. 그런지 브로콜리는 어젯밤보다, 자, 중요한 거 간다. 빨간색.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왜냐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함정. 왜냐면 브로콜리는 어젯밤보다 비교. 푸르고 더 푸르고 신선해지. 그 이상하잖아 이거. 이거는 더 심각하다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 신선하다는 건 약간 반어적일 수 있어. 그러니까 속마음과 그러니까 반대란 뜻이야. 푸르고 신선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야채 먹을 때. 하지만 브로콜리가 더 했다는 건 내적 갈등으로 방어 기제로 태어난 거 아니야, 얘가 지금. 그게 푸르고 신선하다는 건 아직도 얘는 올까 말까 해결될까 안 할까라는 내적 갈등이 심해진 거지. 이게 벌써 해소가 된 게 아니야. 해소가 아닌데 착각할 수 있잖아. 푸르고 신선하다는 이 긍정적 용어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야. 조심하라 뜻인 거야. 더욱더 심각하다, 내적 갈등이 괴롭다라는 뜻인 거다. 비현실적, 뭐 당연히 비현실적이 맞는 건데, 브로콜리는 곧 원준의 응어리 내 방어 기제니까. 그래서 푸르고 신선이라는 단어 때문에 더 심각하다, 좋아진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걸로 내용일치 째째한 내용일치 나올 수 있으니까 함정이니까 꼭 한번 기억을 해주기 바란다. 됐습니까? 이거 꼭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착각할 수 있다, 이거 착각할 수 있다. 그때 자, 원준의 브로콜리를 곰곰 바라보던 안필수 할머니도 등장. 갑자기 말했다. 자, 왜? 아직까지 뭐 하고 있으니까? 원준이가 당황하고 주저하고 있고 아직도 고민이 크다라는 걸 아는 안필수 할머니가, 그럼 내가 먼저 시범을 보이지, 뭐 이러는 거지. 그래서 안필수 할머니의 성격도 중요해. 성격이 적극적이야. 되게 파이팅 넘쳐. 이 할머니는 아주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할머니다라고 볼 수 있어. 이 할머니도 이제 뭐야? 주변인인 거야. 주변인, 공동체. 그러면 나도 노래는 아니고 소리 하나 질러도 되나? 이제 노래, 할머니가 뭐 여기서 아리랑은 노래는 아니고 소리, 마음의 응어리를, 그러니까 이런 청각적인 거에 의존했다라고 하는 거야. 노래 혹은 소리, 즉 마음의 응어리를 청각적인 걸 통해서 해소하려고 한다. 청각도 되게 중요하다. 당연히 뭐 청각이지, 뭐 노래나 소리나. 소리 하나 질러도 되나? 그럼 지르고 싶은 대로 지르게 했으니까 박광석 애인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애인이야. 부부가 아니야. 애인이야. 응원, 격려, 의도. 그럼요, 지르세요, 모두들. 그러니까 좀 당연히 주변에 따뜻한 마음. 그냥 좀 초등학교 그냥, 착같아. 그러지 안필수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낭떠러지 끝쪽으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그러니까 낭떠러지 앞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뻥 뚫려야 되는 거니까. 가장자리부터 두어 걸음 떨어진 지점에서 머리가 핑 도는 듯 쪼그려 앉더니, 왜냐면 낭떠러지니까. 입나팔, 이거 입나팔을 했다. 어깨가 들썩이도록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뱉으며 외쳤다. 말자야! 반려동물인 거야, 반려동물. 말자 이름, 말자. 성격이 약간 급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통하다는 뜻인 거지, 성격이. 말자야! 그립다!
내가 때린 게 아니야. 뭐 이러는 거. 앵무새. 그다지 깊은 숲이 아니라서 그런가 메아리가 들릴 줄 알았는데 소리는 거기서 끝났다. 다시 한번 메아리 없다. 메아리가 왠지 낭떠러지 세게 불렀으니까 메아리가 돌아올 것 같지만 메아리가 안 들렸답니다. 안 들렸답니다. 째째한 내용일치. 세심한 내용일치. 자, 그러나 안필수 할머니는 쪼그려 앉은 채 계속 외쳤다. 내가 욕한 것도 진심이 아니었고, 왜 말자가 뭐 했겠어? 똥 싸놨겠지. 집에 갔더니, 꼭꼭꼭꼭꼭 하고, 너 새 키워봤어? 조류 키워봤어? 걔네들도 주인 엄청 따릅니다. 주인이 늦게 들어오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책상에다 똥 싸고 난립니다, 이거. 새들도 강아지만큼 앵무새들도 지능이 있어가지고, 인간을 좋아하고 막 따라가고 사랑하고 이렇답니다, 이거. 난 안 키워봤지만, 강아지는 키우지만 새까지는 안 키워봤어. 그러니까 욕한 거니까, 똥 싸고 하니까, 이놈의 말자 자식아. 욕했겠지? 진심이 아니었고, 때린 것도 때렸어? 그니까, 봐라. 때린 게 할머니가 복싱했다는 건 아니야. 복싱과 유사하잖아. 원주, 유사한 거예요, 유사. 즉,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때렸다는 건 뭐야? 우리가 폭력에는 말로 하는 것과 신체적 폭력 다 있는 거야. 말도 폭력이고, 우리 폭력하는 사회, 폭력이 난무한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할머니도 약간 말도 엄청 때리진 않겠지만, 그렇지? 때린 것도 진심이 아니었다. 간접제시, 슬픔과 죄책감이라는 심리.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으니 이렇게 대화했다. 죄책감의 심리, 간접제시. 좋은 곳에 가라. 따뜻함. 곧 다시 만나자. 나도 할머니니까 사별해서 재회를 소망한다.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연계 작품이 뭐냐면 윤동주의 별에는 밤. 필기해라. 난 필기 먼저 해놨어. 그러니까 진도가 빠른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필기하고 또 듣고 하는 거야, 이거. 박목월의 하관. 남동생이 죽었을 때 이별, 사별. 다시 재회를 소원하는 연계시들. 나이덕의 그 말. 이것도 있고, 전현종의 박문객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재회를 소망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초혼. 김소월의 초혼. 자, 요것들이 저는 찍으려고 한 건 아니야. 하지만 예상되는 연계 작품이니까 이런 걸 너희가, 네이버에 치보든지 아니면 관리 선생님한테 뽑아주다고 하든지 해서 조금 1분만 투자해가지고 연계가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까지 가야 된다고 했어. 여기 내용만 배우는 거는 100%가 아니야. 50%밖에 안 돼. 나머지 연계. 그러니까 내가 현대시 사제특강 들으라고 했지. 작품 많이 알아야 돼. 그래야 완벽한 거고, 그래야 내신되는 거야. 너네 이것만 배웠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원준과 할머니의 공통점은 폭력이 좀 있었는데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착한 마음이 있지만 그 폭력도 잘못 나왔다라는 것이 안필순 할머니와 원준의 공통점이라는 것도 알아둬야 된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 연기 작품 꼭 필기하고 네이버에 검색해서 1분만 투자해봐. 살짝 빨빨 들어봐. 저게 뭐냐면 재회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 재회에 대한 소망. 자, 그리고 나서도 안필순 할머니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며 앉아있더니 허공은 그리움이겠지. 왜? 말자가 간 곳이니까. 허공. 한참 후에야 일어나서 엉덩이를 툭툭 음성상징어. 그러고는 꼭 무대공을 마친 가수처럼 비유지규. 수줍게 부끄러움도 있는 거야. 여기서 또 부끄러움도 있는 거야. 웃으며. 그러니까 무대공을 마쳤다라는 건 이제 후련하다. 마음속 응어리. 할머니는 그 양배추를 안 변했나? 할머니도 오른손 왼손 양배추로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어리가? 그치? 후련함이라는 심리. 필기 잘하고 있니? 내적 갈등을 할머니는 해소하고 있다.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라는 거. 그치? 할머니 행동을 먼저 선빵 때려준 거야. 슬픔, 미안함, 죄책감, 아쉬움, 그리움 이런 감정들이 녹여 있다라는 게 안필순 할머니. 됐죠? 그 다음 돌아왔다. 자, 이제 할머니는 해소했어. 할머니는 응어리를 해소한 거야. 그러니까 나와 박광석 할아버지는 열렬하게 박수를 쳤다. 여기서 원준이는 안 쳤어. 째째한 내용을 치면 원준이만 안 치고 아직까지 원준이는 될까 안 될까 이러고 있는 거니까 브로콜리 지금 신선해지고 있으니까 신선하다는 거 지금 안 좋다고 했었어. 박수 쳤다. 음원. 옆에 와 있는 할머니를 보고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었다. 공감지지 애인.
자, 행동을 통해서 신의를 간접 제시하고 있다. 계속 공동체가 함께 계속 똑같은 얘기인 거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 아이고 내 속이 다 시원하네 하고 할머니가 얘기했어. 후련함. 그러니까 원준이한테 먼저 보여주는 거지. 잘했어. 잘했어. 요거 뭐야? 잘했어. 사투리 할아버지니까 잘했어. 방언도 있다라는 거. 잘했어. 사투리 방언.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는 국기훈 선생님인 거고 되게 꼼꼼하죠.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원준이 자네 잘하네 하고 이제 권유하고 있다. 유사한 행동을 권유하고 있다. 유사한 행동. 자, 너도 이제 노래 불러봐. 응어리를 해소해봐. 손살을 치면 끝까지 뺄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원준이가. 놀랍게도 원준은 큼큼 음성상징어, 의성어 목을 가다듬더니 일어섰다. 오, 안 빼고 있어. 남자야, 남자. 자, 끝까지 뺄 거라고 생각했는데는 또 나의 생각이고 이거는 직접 제시. 직접 생각한 건 직접 제시. 생각이 직접 나오는 건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그러니까 직접 제시 4개, 간접 제시 하나. 혹은 간접 제시 4개, 직접 제시 하나.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너희가 잘 판단해서 1, 2, 3, 4, 5를 해야 돼. 우리 얼굴을 한번 차례로 돌아다보고는 아까 안필수 할머니가 가서 앉았던 자리로 조심히 갔다 같은 자리로 가는 거 낭떠러지 끝쪽이니까 이게 나이 덕에 땅끝도 있어. 땅끝. 약간은 좀 다르지만 이 땅끝에 가가지고 전라남도 해남에 가가지고 땅끝이 낭떠러진 줄 알았더니 희망을 발견한 곳. 이런 땅끝에 가서 하는 행동도 있거든. 나이 덕에 땅끝. 이거 선생님 강의 있으니까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 설명하는 거야. 낭떠러지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낭떠러지에서 희망을 발견한다라는 거. 응어리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 거야. 땅끝에 가서. 불행인 줄 알았지만 희망이었다. 그러니까 이 낭떠러지가 왜 낭떠러지니? 인생의 낭떠러지 같았잖아. 원준도 갈등이니까. 그런 장소에서 새로운 희망을 봤으니까 낭떠러지 혹은 땅끝도 같은 의미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땅끝도 낭떠러지한 공간적 배경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야. 연계적인 시, 땅끝 또 찾아보거나 달라고 하거나. 조심히 근데 내면 상처 이제 극복하려고 제가 뭘 하려고 저러나 궁금해요. 나는 자 1인칭 관찰자야. 나 계속 또 반복한다. 나는 1인칭 관찰자. 나는 조마조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원준은 아까 안필수 할머니가 쪼그리 앉았던 곳보다 한 걸음 정도 더 나아간 자리에 있으니까는 이게 의지가 더 있다는 거지. 더 해소하고 싶은 거니까 한 발짝 할머니니까 좀 무서울 수 있는데 얘는 으이씨 해소가 된다고 하나 더 나간 거야. 딱 버티고 섰다. 약간 권투 선수 같이. 그러고는 허리를 숙여 낭떠러지 아래를 바라보았다. 자, 순간 나는 벌떡 일어섰다. 왜? 오해한 거지. 어떻게 뭐야? 자살? 오해한 거야, 순간. 언제 저를 뛰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다. 그때 완전 벼랑간 소리쳤다. 이제 목 푸는 거야. 노래 부를 거니까. 엄청나게 큰 소리. 방금 안필수 할머니가 외친 것보다 10배는 더 큰 소리였다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거. 할머니와 비교하는 거고 마음고생을 부각하니까 안필수 할머니보다 더욱더 세게 얘기했다.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 눈을 마주 보았다. 좀 전까지 잠잠했던 낭떠러지 안에 잠목 속에서 새들이 우르르 날아올랐다. 새들이 깜짝 놀랐겠지. 그러거나 말거나 요란하게 목을 푼 원주는 드디어 허리에 손을 얹었다. 와 이렇게. 그 다음에 숨을 훅 들이더니 벼랑간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적 갈등 해소. 속마음 표출 상처 내적 갈등 한 응어리 용기와 의지가 있다라는 거. 자, 필기가 항상 먼저 써 있으니까 일치 멈추고 또 인출하고 쓰면 돼. 보고 쓰는 거 아니라고 했지. 머리에 집어넣고 그걸 꺼내면서 필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럼 기억도 오래 간다. 동해 물과 백 갑자기 애국가를 불렀어. 약간 웃기지 지금. 그래서 아는 노래가 없다라는 거야. 이게 애국가밖에 없다라는 건 아는 노래가 없다라는 거야. 복싱에만 매달려 있다라는 걸 복싱이 얼만큼 열정적이었다라는 거, 내적 괴로움이 컸다라는 거, 아는 노래가 없다가 애국가라는 의미인 거야. 그래서 모르시나요를 조재즈의 모르시나요 이런 걸 불렀어야 되는데 애국가를 불렀다라는 건 아는 노래가 없고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거. 내용 어렵지 않아. 자, 노래인지 괴성인지 모를 그 소리에 아이고 우리는 동시에 경악한 얼굴로 꼬꾸라졌다. 웃음 터졌다 해소 해학적인 거죠. 할 줄 아는 노래가 없다는 건 정말이었구나.
그래도 그렇지 정말 이건 너무하잖아. 나는 깔깔깔 큰 소리 음성 가수서 씩씩 쉿소리가 날 때까지 웃었다. 깔깔깔 음성상징어 의성어. 박광서 할아버지가 웃지 말라고 눈을 흘겼지만 무안할까봐 눈꼬리 눈물이 맺혀 있었고 너무 재밌었다. 숫재라는 건 처음부터 차라리 아예 전적으로 숫재 이런 거 숫재 엎드려서 뭐 재밌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부들 떨고 있었다. 이것도 재밌었다. 따뜻한 분위기지. 따뜻한 분위기니까 더욱더 용기를 줄 수 있겠지. 자, 그런 등 뒤에서 폭설한 관객들에게 아랑곳 없이 원주는 우렁차게 계속 불렀다. 애국가를 도치법.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야. 쉬우니까. 하늘 보아서 끝까지 부르죠. 끝까지. 자, 공통점은 뭐냐면 할머니도 소리를 질렀고 원주는 노래를 부르면서 할머니와의 그 내용은 공통점은 응어리를 해소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근데 차이점도 있어. 차이점은 할머니의 소리에는 갈등과 괴로움에서 해소된 내용이 있지. 말자야 때린 것도 미안해 했는데 원준의 노래에는 메시지야 이거. 메시지 아니야. 소세지 아니야. 맞춤법에서 메시지가 없고 가사 의무도 없다. 이게 좀 차이점이라는 거야. 차이점. 그러니까 원준과 할머니의 노래와 소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그러니까 원준은 나는 너무 힘들어 때리기 싫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한 거지. 그냥 애국가 부르면서 새로 한 거니까 약간 할머니는 직접 말자야 미안해 때려서 미안해 욕한 것도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는 내리겠지만 원준은 얘기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 그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보자. 공통점과 차이점. 아이고 잘한다. 안필사는 박수를 쳤다. 응원. 나도 신에서 추임새를 넣었다. 얼쑤 이런 걸 추임새. 원준아 더 해봐. 씩 웃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씩 웃었다. 처음으로 웃은 거지. 어둠 속에서 변화가 시작됐다. 사진 찍어 남기고 싶을 만큼 상큼한 그러나 왠지 코끝이 찡해지는 연민.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무 웃어 가려운 백가죽 부여잡고선 아이고 저 짠한 거 생각하는데 이거 노래를 마치면 원준이 목을 킥킥거리며 돌아왔었다. 나는 일어서 돌아오는 원준을 안아주었다. 끊임없이 이 촉각적 이미지가 많지. 이것도 촉각, 애정, 공감 안아주었다. 뭐 당연한 거겠지. 아이고 잘했어 엉덩이를 툭툭. 이것도 음성상징어. 쳐주면 머리숱 많고 볼도 꼬집어 주었다. 어이구 착해. 에임. 이상하네요. 소리를 지른 것뿐인데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좀 갈등이 해소돼가 있어요. 내용 쉬운 거 넘어가는 거야. 500ml짜리 물병을 한 건에 비운 원준이 목을 일어났다. 나을 거야. 흐뭇하게 말했다. 정말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고 직접 제시. 나는 어쩐지 울 것 같기도 했다. 그러니까 복합적이라는 건 이제 기분도 좋고 슬프고 복합적 마음이라는 건 당연한 거고. 참 이상한 일이었다. 고작 노래를 불렀을 뿐인데 좀 더 크게 말했을 건데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일까? 이거 좀 니네 이거 주체 알아야 된다. 주체. 저 말과 생각의 주인공이 누구냐가 난지 원준인지 여자친구인지 원준인지 항상 그 주체를 잘 파악해야 돼. 주체 헷갈리면 안 돼. 째째한 함정 문제. 주체. 좀 강의하는 주체는 나지. 듣는 주체는 너야. 스스로의 행위를 직접 하는 애가 누군지 찾아야 되는 건 주체를 잘 찾아야 된다. 주체와 객체 vs 자 겨우내 땀에 소미불을 얇부르디한 소미불로 봄 이불로 그러니까 겨울내 그러니까 실현 일단 소미불을 얕부스한 봄 이불로 바꾸어 놓은 덮은 첫밤처럼 온몸이 다 산뜻했다. 아주 비유적으로 감각적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아주 소미불처럼 힘들었던 시기에서 봄 이불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불도 촉각적인 거야. 감각인데 자 촉각은 피부야. 비결이 무엇일까? 여기 산이어서일까? 메아리도 없이 소리를 꿀꺽 삼켜버리는 산의 청실한 공기 덕분일까? 원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안 하는 원준이라는 걸 볼 수 있어.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아. 저렇게 크게, 그러니까 노래를 할 때라는 건 일상에서 문제 해결은 딴 데 있지 않다라는 거야. 문제 해결은 뭐 거대하고 있지 않는 거야. 다 일상에서 노래와 소리로 공동체적인 걸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대단한 게 아닌 거야. 들은 건 이번 처음이다. 저렇게 크게 소리도 지를 줄 아는 애였어? 보기보단 늠름하네. 산골 흠음 들으시며 그런 생각하는데 콧구멍 앞으로 뭔가 쑥 들으면졌다. 이쑤시개에 꽂힌 키위 조각이었다. 키위 조각은 뭐야?
이제 먹을 거겠지, 먹을 거. 금강산도 식후경이란다. 이거 풍유법. 풍유법이 뭡니까? 속담이나 격언을 쓰는 것을 풍유법이라고 한다는 표현법 용어도 기억한다. 시작. 속담이나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다. 이런 것도 풍유법. 외양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풍유법이나 격언은 풍유법. 혹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관습적 표현이라고도 한다. 관습적 표현. 관습적으로 쓰였다라는 거. 관습적 표현도 요 안에 용어 속담, 관용 표현. 혹은 관습적 혹은 관용적 표현. 관용적 표현. 다 같은 문학 개념어니까 기억을 해준다. 풍유법도 맞는 거야. 목소리가, 항상 음식은 누가 준비해? 할머니가 준비하겠지. 이쑤시개를 쥐어줬다. 지금 우리는 관악산, 그것도 한참 금강산은 되지도 못할 풍경이었지만 관악산 갔으니까 나는 고분고분 먹었다. 남자가 먹었으니까 여자친구가 먹은 거야. 새콤한 거, 이거 미각. 입에 침이 확 돌면 음식 자꾸 땡겼다. 언니도 그랬는지. 멀쩡한 왼손으로. 오른손은 아직까지 브로콜리니까 젓가락질 못해. 왼손으로 김밥을 2개씩 집어 입에 우겨놓고 있었다. 나도 원준이. 너 아무것도 안 먹었다. 됐지? 자, 여기까지가 30분이 넘었으니까는 여기서부터는 4강을 할게요. 4강.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3강 여기까지 하고 30분 단위로 하고, 자, 별로 어렵지 않지? 핵심적인 포인트만 다시 인출하시고, 네, 쉬었다가 4강 듣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